해제해도 되는 건가요? 6일 전입니다. 제가 이더리움 ETF에 내가 미련을 못 버린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 라고 하면서 설명을 했어요. 알고 아닌 미국 이더리움 ETF 승인 되면 해제해도 되나요? 촬영 시각은 5월 21일 낮 12시 30분입니다. 와, 이더리움 가격 아름답습니다. 제가 이 민트색은요 달러 가격이고요, 이 주황색은 비트코인 기준 가격입니다. 민트색도 별로 가격 흐름이 좋지 않았지만 주황색은 더 안 좋았어요. 계속 떨어졌어요. 심지어는 이 0.46 밑으로까지 내려와서 0.045 수준의 거래가 되기도 했습니다. 거기를 바닥으로 해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또 지지부진하다가 확 올랐습니다. 와, 정말 이런 장대 양봉 오랜만에 봅니다. 주황색이 삐죽 치솟으면서 0.052 수준까지 회복했습니다. 그야말로 비트코인 가격보다 이더리움 가격이 훨씬 더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우리 이더리움이 달라졌습니다. 왜일까요? 왜에 대해서는 정말 명확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보면서 와, 이분의 영향력이 정말 어마어마하구나. 이분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이달 중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한 확률 전망을 75%로 높이려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전에는 25%까지 낮췄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안 된다라는 얘기였어요. 왜? SEC와 그 발행사 간에 만약에 승인이 되려고 하면 굉장히 긴밀한 의사소통이 있어야 되는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될 거다라고 봤었는데 갑자기 이분이 오늘 SEC가 이 문제에 180도 입장을 선회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자,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건 누군가가 말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트윗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다 시장에서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에릭 발추나스 같은 이런 이제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이런 사람들도 다 SEC의 입장은 그런 것 같아라고 이제 막 얘기들이 나면서 시장에서 그게 전반적인 얘기로 퍼지니까 진짜 이 문제를 잘 알고 있는 누군가가 에릭 발추나스한테 슬쩍 흘려준 것 같아요. 야, 그거 아니야. 야, 그거 SEC 입장 아닌데 너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만약에 이렇게 막 강하게 안 될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되면은 약간 일종의 쪽팔림과 본인의 명예가 약간 실추되는 거잖아요.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고. 사실 이 에릭 발추나스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ETF가 나올 때 그야말로 신뢰도를 100% 높였습니다. 이 블룸버그 ETF 형제라고 하는데 에릭 발추나스와 제임스 세이파트 이 두 사람의 활약으로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는 그 과정 자체를 굉장히 잘 우리는 모니터링 할 수 있었어요. 이 사람들의 그 다음 이더리움 ETF 승인 관련돼서도 그 분석이 굉장히 강한 그 지지 설득력을 얻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25%를 전망하다가 75%를 넘겼다라는 얘기는 어쨌든 절반이 넘는다는 거잖아요. 될 것 같다라는 거죠. 동료인 제임스 세이파트도 SEC가 입장을 선회할 수 있다는 소식은 여러 곳으로부터 듣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맞다면 향후 수일 동안 많은 서류가 제출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래도 되나요? 해제해도 되는 건가요? 6일 전입니다. 제가 이더리움 ETF에 내가 미련을 못 버린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 라고 하면서 설명을 했어요. 밑에 달린 댓글은 아시겠지만 그만 미련을 버리세요. 이제 그만 놓아줄 때도 됐습니다. 라는 여러 가지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실 저도 뭐 이성적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 못 버리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다? 이더리움 스테이킹 기능을 넣겠다라고 신청했던 운용사들이 그걸 굳이 수정해서 우리 뺄게요 라고 재수정안을 제출했다라는 거예요. ETF 스테이킹이 항상 뭔가 키 이슈가 될 것 같다라고 했었거든요. 그게 승인에 걸림돌이 될 것 같다, 문제가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피델리티 같은 경우엔 처음엔 안 넣었다가 우리 스테이킹 넣을 거야 라고 해서 넣었다가 다시 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뭔가 교감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었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블랙락.
블랙락이 이더리움 ETF를 신청을 지난해 11월인가 했고요. 그때 비트코인 ETF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서면서 이더리움, 그 다음은 이더리움이다 라고 하면서 이더리움 ETF도 신청한 거고요. 그리고 블랙락이 꿈꾸는 모든 금융자산의 토큰화가 되려면 이더리움이 기본 체인 자산으로 자리 잡아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첫 단계가, 첫 걸음이 바로 이더리움 ETF 승인이 될 텐데요. 그래서 될 것 같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사실 이전에는 이런 의견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이더 현물 ETF 승인을 거부할 것 같아.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승인 가능성은 최대 40%야. 심지어는 그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제임스 세이파티 역시 승인 가능성은 여전히 25%로 전망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입장이 바뀐 거죠. 시장에선 대부분 야 되긴 될 텐데 되더라도 아마 올해는 아니고 내년에 될 것 같아 라는, 올해는 안 될 거다 라는 전망이 다수였는데 바로 이런 코멘트가 나오면서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 에릭 발추나스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높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반액 이더리움 ETF의 마지막 데드라인이, 더 이상 결정을 미룰 수 없는 마지막 데드라인이 5월 23일입니다. 이 때문에 수요일을 제시를 한 거고요. 아크가 24일, 그리고 해시덱이 30일에 있습니다. 트레이더들은 이런 커멘트가 나오면서 당연히 이더리움 상승에 베팅을 하고요. 그러면서 미결제 약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미결제 약정은 트레이더들이 시장을 어느 한쪽 방향으로 본다는 건데 이 경우에는 당연히 상승 쪽으로 트레이더들이 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온체인 애널리스트 마튠이 X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순시장가 거래량이 사상 최고 수치다라고 하는데, 이 시장가로 바이낸스에서 트레이더들이 이더리움을 사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재밌습니다, 표현이. 바이낸스 트레이더들은 ETF 뉴스에 따라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순매수 주문을 넣고 있다. 그냥 사니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에릭 발추나스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만약에 내 예상이 맞다라고 하면 이제 향후 며칠간 계속 서류들이 업데이트 될 거다. 수많은 서류가 제출될 거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더리움 현물 ETF 서류 업데이트 요청이 이루어졌습니다. 에릭 발추나스의 전망이 맞은 거죠. 내 전망이 맞다면 이런 일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했는데 진짜 그런 일이 이루어진 거고요. 와, 이게 얼마만입니까? 그래서 이더리움이 20% 가까이 급등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숏 포지션은 청산을 당했고요. 존버는 승리하는 걸까요? 매수는 매수를 부릅니다. 이더리움 고래가 있는데요. 이 고래가요, 이더리움을 맡기고 스테이블 코인을 추가로 대출 받아서 다시 이더리움을 매수했습니다. 매수가 매수를 부르고 있습니다. 다만 1차로 승인을 해도 실제 출시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마지막 데드라인 스케줄을 보여드렸죠. 이 데드라인의 스케줄은 뭐냐면 19B4라는 서류의 데드라인 스케줄입니다. 그런데 ETF가 상장을 하려면요, 19B4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 ETF 때도 절차를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반복을 하자면 ETF 승인 절차는 이렇습니다. 일단 거래소, 그러니까 이 해당 ETF가 상장될 거래소 있잖아요. 이 나스닥 같은 곳이 있겠죠. 이 나스닥이 SEC에 19B4라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자, 19B4는 심사를 정식 요청하는 서류입니다. 우리가 거래소에 이런 거, 예를 들면 이더리움 ETF를 상장을 해서 거래를 하겠으니까 SEC가 승인을 해주세요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19B4 말고요, ETF 발행사, 블랙락 있겠죠. 아까 말한 뭐 해시덱스, 그리고 반액 등 이런 ETF 발행사가 SEC에 제출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S1입니다. 그러니까 19B4는 정확히 말하면 거래소가 제출하는 거고요. 이 S1은 이 발행사들이 제출하는 겁니다. S1은요, 증권신고서예요. ETF에만 해당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IPO 하는 기업은 모두 제출하는 겁니다. 요거는 시간이 걸려도 SEC가 다 해줍니다. 증권신고서잖아요. 신고를 접수받는 거죠. 규제기관의 승인의 의미보다는 이 S1이 우리로 말하자면 투자자 보호 목적에 충실한 투자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S1을 보면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서류가 관련된 투자 관련된 위험성이나 투자 관련돼서 유의될 사항들이 정말 깨알같이 다 적혀 있어요. 이게 뭐냐, 미국은 소송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게 투자자가 뭐 하나 트집 잡아가지고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말한 부분을 보고 투자를 했는데 망했다라고 해가지고 소송을 걸었는데, 만약에 그 서류에 진짜 말 그대로 충분한 정보가 없었다라고 하면 이 기업이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S1은 굉장히 충실한 정보 제공의 의미가 있습니다. 레이트 제라시나 아니면 제일스 세이파트의 전망은 이런 거예요. 일단 마지막 데드라인이 걸린 19비사는 23일 날 승인을 해줍니다. 그 19비사 승인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됩니다. 요 5월 말에 몰린 애들 있죠? 얘네를 19비사를 다 해줘요. 서류를 받아서 다 처리를 하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애들 있잖아요. ETF 같은 경우에는 누가 먼저 내놓느냐가 사실 시장 점유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만약에 누군가를 먼저 해줬다라고 하면 SEC가 누구 편드냐라고 약간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때문에 일단 요 5월 데드라인 운용사들은 서류를 받아서 한꺼번에 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좀 데드라인이 멀린 애들이 있어요. 6월 18일, 7월 5일. 이런 애들은 아마 아직까지 서류 수정 작업이 완료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특히 블랙락. 얘네를 해준 다음에 얘네도 이제 차후적으로 처리를 받아서 일단 19비사를 처리를 해줘요. 그리고 나서 S1을 한꺼번에 접수를 받아서 ETF 상품 출시를 맞추지 않을까. 일각에선 그러거든요. 야, 당장 수요일 날 해주고 이게 바로 하면은 이게 너무 약간 일정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거 아니야?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가설은 이렇습니다. 일단 얘네 5월 말에 있는 애들만 19비사를 승인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다른 애들도 서류를 수정받은 다음에 19비사를 승인을 해주고, 그리고 얘네를 몽땅 뭉쳐가지고 S1을 한꺼번에 해주지 않을까라는 나름대로의 내피셜을 돌려봅니다. 그래서 야, 19비사만 승인되면 ETF 상장 안 되는 거라며, 그럼 S1까지 기다려야 되잖아.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제임스 세이파트의 말이 정확히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19비사가 승인된다면 S1 승인은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의 문제가 된다 라는 겁니다. 사실 지난해는 비트코인의 해였죠. 이더리움이 계속 비트코인 대비해서는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제이미 쿠츠, 이분은 크립토 전문 애널리스트입니다. 이분이 앞으로 이더리움은 수개월간 비트코인 상승률을 능가할 전망이다 라는 겁니다. 이더리움 지난해 부진을 서력할 것 같습니다. 이더 ETF 승인이요, 사실 이더리움만의 문제가 아닌 게요, 이더리움 ETF 승인은 어떻게 보자면 이더리움에 대한 호재죠. 이더리움에 대한 호재는 알트코인의 호재입니다. 그래서 이더 ETF 승인이 이더리움뿐만이 아니라 알트코인 시장의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알트 시즌은 이제 시작되는 게 아닌가라고 기대해 볼 수 있죠. 판게아 펀드 CEO가 얘기했는데요. 그간 알트코인은 규제 이슈 때문에 가격 상승이 억제됐는데, 이더 현물 ETF 이 승인을 통해서 아마도 투자가 늘어날 것 같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알트 시즌은 이제 시작인가? 라고 기대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그걸 더 넘어서 라이언 와킨스 전 메사리 애널리스트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은 우리가 흔히 디지털 금이라고 하죠. 이더리움은 월드 컴퓨터라는 비유를 합니다. 금융을 넘어서 모든 것의 플랫폼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 금에 투자하는 자본과 이더리움에 투자하는 자본의 성격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더리움 ETF를 통해서요, 기술, 성장 등에 관심이 많은 자본이 크립토 시장에 유입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트코인을 어떻게 보자면 스타트업 투자에 비유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스타트업 투자 씬에 기관 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면 암호화폐 경제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거다라고 큰 그림에서 설명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굉장히 우연찮게도 겹쳤는데요. 이더리움 상승을 예상이라도 했는지 상승하기 직전에, 실제 가격이 상승하기 직전에 코인베이스가 이더리움 상승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수개월 내에 상승할 전망이다라고 했는데요. 그 상승 전망의 이유를 10가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이더리움과 경쟁 레이어 1을 보자면 이더리움의 개발자 생태계나 EVM의 확산, 디파이에서의 담보 역할 등은 여전히 이더리움이 강력한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가 스테이블 공급인데요. 이더리움 체인 위에서 혹은 이더리움 레이어 2 체인 위에서 발행되는 스테이블 코인의 양이 압도적입니다. 세 번째가 디파이에서 유틸리티인데, 디파이에서 담보 역할로 이더리움은 광범위하게 쓰고 있어요. 메이커다오나 아베 같은 이런 대출 시장에서 핵심적인 담보물로 쓰이는 게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그리고 스테이킹 같은 경우에 주요 유동성 흡수 장치로 작용을 합니다. 머지 이후 스테이커들이 이더 발행을 계속 앞지르면서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나요? 판매 압력이 최소화되고 수수료도 소각되면서 디플레이션 화폐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더리움만큼 레이어 2로의 확장이 활발한 체인이 없습니다. 아비트럼, 옵티미즘, L2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기술 중심의 크립토로 거래되며 가치 저장 및 기술 토큰으로서의 이중 특성이 있기 때문에 상승장에서는 독립적으로 거래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상승률을 넘어서 이더리움이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거고요. 7번째 토큰화입니다. 이게 바로 모든 금융자산의 토큰화를 시도하면서 블랙락이 처음 냈던 토큰화 펀드가 바로 비들인데 이거 기본 체인이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주요 기능기관들은 오랜 신뢰성 때문에 이더리움 체인만 한 게 없다라는 거죠. 이더리움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 소각 이슈가 있는데요. 포스 전환 후 이더리움의 인플레이션이 감소했습니다. 심지어 디플레이션 화폐가 됐죠. EVM, 이더리움 가상 머신이 널리 채택되어서 큰 개발자 인재풀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강점을 꼽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개발자 풀이 가장 탄탄하다라는 걸 강점으로 두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개발자 풀이 많기 때문에 체인의 발전 가능성이 다른 어떤 체인보다도 크겠죠. 그리고 ETF입니다. 미국 현물 이더리움 ETF는 재밌습니다. 언제의 문제이지 만약의 문제가 아니다. 물론 코인베이스 역시 리포트 내면서 이더리움 ETF의 승인 가능성을 40%로 보긴 했지만 될 거다. 그리고 그 ETF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상승한 10가지 이유를 상승 전망하는 10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지금 이더리움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가격이 과거보다는 많이 올랐고 원화 기준은 500만 원도 회복했습니다. 다만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대한 투자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이니까요. 신중하게 투자하시길 바랍니다.